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침수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데 고작 8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집단 농장인 돌나라 오아시스에 살던 5명의 아이들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농장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서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이죠. 승현님께 일단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뾰로롱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이 예.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막 이렇게 좀 축하를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승현님 생일이시라고.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고맙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사찰 부근에서 또 2사람이 매몰돼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태를 생각하면 참 이게 또 억장이 무너진 소식이었는데 경찰 소방당국 오전부터 부랴부랴 수색에 나섰는데 천만다행으로 이미 그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안전하다는 연락이 조금 전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오보는 정말 반갑기만 하네요. 예,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박지연 변호사, 그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월요일 태풍 때 왜 허락 없이 결방을 했어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하신 박성현님. 죄송합니다. 양호부 씨 저 말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하신 김영주님. 맞습니다. 예. 자, 미국에선 나쁜 사람들의 얼굴을 전부 공개하던데 왜 한국은 안 그러는 걸까요? 하신 그레이스 나님. 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세이 4반, 유세이 6반은 도대체 뭔 소리요? 하신 남수호님.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노재인님, 김영주님, 또리맘님, 권시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이 4반, 유세이 승현님. 6반.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보여주시죠. 저 보여주시죠.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뒷좌석 문 열고 달린 차입니다. 자, 오늘은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폐 코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자, 승용차 뒷문이 열려 있어요. 그것도 아주 활짝. 왜? 짐 때문에, 여기 있는 짐 때문에. 가득 실은 짐 때문에. 저거 누가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면 어쩔 거예요, 저거. 저 와중에 또 비상등 깜빡이도 켜놓고 있어, 또 얄밉게. 자, 박 변호사님.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다. 차만 국산일 뿐이다. 외국이다 해주십시오. 외국 아니에요. 외국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승용차 적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재 방법에 맞게 탑승을 하고 물건을 실어야 됩니다. 승용차죠. 만약 저건 어디 해야 됩니까? 트럭에다 하는 거예요. 트럭에다 실어야죠. 예. 엉뚱하게 싣고 가고 저게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가능한데 더 중요한 거는 안전운전 미이행입니다. 요거는 범칙금 4만 원, 또 벌점 10점.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사고 납니다.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본인도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저를 적재물이 떨어지면 또 어떡할 겁니까? 행인이 지나다가 치일 수 있죠. 오토바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보는 제가 불안해요.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민폐 보시죠.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민폐야 하실 겁니다. 자, 다른 각도로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주차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을 물고 있어요. 세상에. 가로 본능. 매일매일 세상에 이렇게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진 특단의 조치.
앞뒤를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자, 이 오토바이까지 끼워가지고. 야, 승현님. 네네. 왜 이러고 사실까요, 이분은?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공간 자체가 정말 뭐 가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게 이건 초등학생들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곳이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과연 저 공간이 과연 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누구나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차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 종류의 외제차를 몰고 가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기의 차가 중요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차량도 똑같이 중요할 수 있고 자기 차량만 저렇게 2열 두 칸을 잡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선을 벗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 비싼 차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저런 차를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예. 상식이 없는 기본 상식이 없는. 저게 뭡니까 저게? 아, 진짜 이해가. 저 역대급 그 주차 빌런. 그냥 외국처럼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를. 뭘 그 잘라요? 선을 위반했을 때 그냥 잘라가서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처벌받잖아요. 외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제가 영상을 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가 나서 좀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한강의 괴 생물체 출현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 잘 봐주십시오. 저희 어그로 끄는 거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물체가 반포대교에 나타났습니다. 진짜? 보시죠. 자, 서울 반포대교 부근 한강 보이십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저렇게 한강 위를 유유히 헤엄칩니다. 저거 보이시죠? S자를 그리면서 물살을 가르는데 한강의 4시쯤 되는 겁니까? 이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재현인가요? 쟤네들 또 저러네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JTBC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저걸 지나다가 딱 보시고 어머 뭐야 하면서 저걸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이 어제 오후 5시쯤 차로 반포대교를 건너다가 이 괴이한 생명체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찍으셨다는데요. 눈으로 보기에 한 10m 정도 되는 거대한 장어 같았다면서 너무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어서 이 괴이한 생명체의 정체를 꼭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가 도대체 뭔지 전문가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취재를 해봤는데 잠깐 듣고 가시죠. 그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멀리서 찍어서 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진 않거든요. 동판별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파충류 뱀일 경우에는 외래종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크기가 최대 뭐 한 9m, 8m까지 크는 뱀들이 우리나라에서 애완용으로 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대형 뱀일 가능성이 있죠. 자, 일단 전문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장어다, 뭐 들으신 것처럼 뱀이다, 악어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일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기상으로는 아나콘다 같거든요. 아나콘다. 근데 아나콘다가 이제 우리 아나콘다가 우리나라의 뭐 애완용으로 서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뱀인데 아주 큰 뱀 같습니다. 많이 먹은 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는지 모르겠지만 발육이 좋은 뱀. 되게 큰 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저게 한강을 다니나? 요즘 이 태풍 때문에 좀 그렇죠. 뭐 떠내려왔나? 딴 냇가에 있다가 어. 떠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뱀도 뭐 자기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예. 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승현님 그냥 이건 웃기는 한가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남양 특집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기일 수 있어요. 자, 이게 팀장님 사건 반장에서 진짜. 예. 저거는 장어도 아닙니다. 이무기도 아닙니다. 예. 아까 그 전문가가 말하고 박 변호사님 말한 대로 뱀이 맞는 것 같아요. 비단뱀. 대형 뱀. 예, 뱀. 어. 대형뱀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진짜 좀 저희가 뭐 아무리 이게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뭐라고 딱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죠.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쇼핑카트 습격 사건.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쇼핑카트에 관련 사고 사례들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대형마트 주차장. 자, 그런데 차 옆에 지금 카트가 여기 딱 있죠? 있는데 자,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좀 불안합니다. 잠깐. 밀고 이거 자 그런데 카트가 지금 혼자 막 가면서 주차돼 있는 차들 쾅. 자, 화면에 잘린 부분까지 쾅 세 대를 탕탕탕 뭐 세게는 아니지만
아, 이게 진짜 뭡니까?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잘 달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다가옵니다. 점점 더 이거 뭐야 이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세상에. 대형마트 쇼핑카트가 아이고.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쾅. 자, 첫 번째 영상으로 다시 가볼까요? 덮어주세요. 예. 자, 제발 박 변호사님. 예. 카트 썼으면 거치대에다 좀 놓고 가세요.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아마 실었던 그 카트일 겁니다. 짐을 실었던 카트. 근데 옆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다른 사고를 지금 유발했죠.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접촉하는 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긴 한데 비접촉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저런 제3의 물건을 통해서 교통사고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게 뺑소니 아니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도 그냥 가버렸다 이러면 재물 손괴 후 도주가 되고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좀 몰랐을까요? 근데 저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대물 보상, 배상 가능하고요. 만약에 정말 모르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다면 저 차량들의 자차 손해배상 보상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뭐 카트 잘못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좀 딱 이렇게 해서 차로 옮겨 놓으셨으면 거치대까지 잘만 갖다 놓으면 저런 일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께 여쭙게요. 아, 세상에 쇼핑카트가 세상에 도로를 가로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저 보면은 쇼핑카트가 갑자기 달려들지 않습니까? 저 도로상에서 사실 멈춰도 부딪히기 때문에 저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저도 대형 마트에 가다 보면은 차 대는 데서 그 쇼핑카트가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길래 약간 후진을 했죠. 후진을 하면서 살짝 받친 거죠. 자국이 안 나게. 그럴 수는 있는데 저렇게 도로상에 온 거는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저렇게 오면 누구라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물건을 쇼핑카트에 실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보관함에 넣어가지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아파트 단지 그 집 안에까지 그냥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카트에 이렇게 500원이나 1,000원 넣고 예. 카트를 뽑는 것. 그래서 카트 제자리에 가셔야지 그 돈을 돌려받는 걸 했는데 뭐 사실 그게 500원, 1,000원의 어떤 문제는 아니겠죠. 요즘엔 그거 다 없어졌던데. 예, 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하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외국인의 대놓고 바가지. 한국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에게 이 요금 사기를 친 걸로 의심되는 택시 기사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지금 일해요? 이렇게요? 여기 입구예요. 여기다. 고마워요. 어디 영수증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에? 뭐야? 에? 사장님. 이거 왜 23,000원이었어요? 뭐야? 네, 이거. 왜 그렇게 됐지? 네, 그거 고기 보는데 3,800원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왜 그랬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와, 거긴 거의 됐어요. 2만 원 나왔어요. 괜찮아요. 자, 저 별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외국인 유튜버가 택시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피해를 토로했는데요. 어제 이 유튜버는 인천 영종도에서 한일정원으로 가는 길에 걸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택시를 잡아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해서 미터기엔 분명 3,800원이 찍혀 있었는데 요금 23,800원이 결제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다시 택시를 붙잡아서 왜 이렇게 많이 결제가 됐냐, 미터기에 있던 요금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택시기사는 잘못 봤다고 해명하면서 현금 2만 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자, 승현님. 네. 약식 푸처 핸즈업. 이거 실수다 손.
자, 그렇다면 명백한 바가지다 손. 사기예요. 승희 의원님은 정작 안 드셨어요.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저는 택시 기사가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점은 명확할 것 같은데 또 택시 기사가 정말로 실수했을 부분도 있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택시 기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서 분명히 저는 99% 택시 기사가 잘못했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좀 한 번 정도 택시 기사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한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아까 손을 들려고 했다가 제가 들지 않았는가 하면 아까 23,800원이었잖아요. 기본 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앵커? 3,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만 원만 더 붙여서 저게 찍었는 듯한 느낌이고 또 제일 처음에는 작은 어떤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보이다가 결국은 만 원짜리를 이렇게 내시면서 잘못했어요라고 인정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택시 기사님들 아주 일부겠죠. 정말 일부겠지만 외국에서 온 분들한테는 우리 택시 기사님이 가장 대표적인 외교관이 되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위를 성량할 수 있는 정말 일부 아주 일부 몰지각한 혹시나 잘못 알고 하셨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부의 기사님들 때문에 외국인한테 정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려는 대다수의 선량한 기사님들이 도매꿈으로 진짜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죠. 처갓집 벌초 챙기는 사위.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연휴 시작이죠. 그래서 준비한 사연인데 처갓집 벌초를 대신 해주는 남편 때문에 이게 고민일 수가 있습니까? 네,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사위가 2년째 대신 벌초를 나가고 있는 사연인데요. 아내가 외동딸이어서 남편이 벌초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주변에 처가댁 벌초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면서 온갖 생색을 내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나 벌초 안 간다면서 협박도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보기 싫어서 사람을 쓰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이런 싹싹한 사위의 모습을 워낙 좋아하셔서 고민된다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기다리던 진짜 푸처 핸즈업 타임.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남편이 좀 너무한 것 같다 손. 자, 좋습니다. 부인이 아주 그냥 복에 겨워서 호강 날라리가 났구나 손. 너무 극단이잖아. 좀 중간을 좀 잡아보고 중간을. 아니 잠깐만. 저는 솔직히 저도 며칠 전에 지난주 주말에 이제 벌초 부모님 어머니 그 산소를 다녀왔는데 이거 우리 부모님 이거 하는 것도 좀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쉬고 싶은데 좀 그랬거든요. 네. 아니 세상에 장모 장이 이거 이거는 부인이 오빠 너무 고마워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그 벌초의 어떤 소중함을 잘 모르십니다. 진짜요? 이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남자들이 느끼는 어떤 벌초의 어떤 그 중요도, 여자들이 느끼는 벌초의 중요도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자 본인은 되게 큰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별건 아니거든요.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간극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람 쓰면 돼요. 뭐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사람 쓰면 그거 다 벌초 더 잘해요. 이 사람보다. 기계 갖고 깔끔하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조상들을 내가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 사위가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게 약간은 안타깝네요. 사위님. 자, 이거는 뭐 우리 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거는 남편이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고 이제 보상 심리인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애교로 봐주세요. 예. 네.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정말 뭐 저도 제가 아까 질문은 좀 극단적으로 약간 좀 구분을 확 지으려고 하긴 했지만 진짜 팀장님 말씀처럼 조금 우리 오빠 잘한다 이러면 그렇죠. 뭐가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역시 결혼 안 하신 분이 잘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저 좀 잡아주시죠. 자, 중간 광고 전에 짤막 사연 전하고 싶은 가족 여러분들 얼마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기념일 축하는 물론 출산 축하, 사랑 고백, 심지어 이별 통보까지 방송 심의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이든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타민의 리포점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이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하루틴 리포점 비타민 C. 올 추석 축배를 듭니다. 그대에게 홍삼톤을 건배. 시끄럽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다시 만나는 것보다 즐거운 추석은 없을 테니까. 정관장 홍삼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침수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데 고작 8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포항의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뭐 이 결과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어제 아침 태풍 흰남노가 상륙하면서 포항시에 폭우가 쏟아졌고 주변 하천이 범람해서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전체가 침수됐는데요. 차를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 방송을 듣고 몇몇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사이에 물이 거세게 들어차면서 잇따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소방이 출동해서 오늘 새벽까지 배수 작업과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실종자 9명이 발견됐는데요. 2명이 생존하고 7명은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들 모두 차량 바깥에 있었고 탑승해 있던 사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살아나오신 분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저도 어제 집에 가서 밤늦게 그 구조되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영상부터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구조되는 영상 2개를 연달아 보실 텐데요. 일단 어제 오후 8시 15분쯤 30대 39살 남성 전 씨가 구조됐습니다.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지 13시간 만에 첫 번째 구조자가 나온 건데요. 전 씨가 스스로 주차장 입구까지 걸어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이 전 씨를 향해서 환호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 씨는 이윽고 들것에 실려서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반쯤 뒤인 오후 9시 40분쯤 50대 여성 주민 김 씨가 구조됐습니다. 이 밖으로 나온 김 씨는 거듭 너무 추워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고요. 2팔로 몸을 꼭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분들이 정말 그 구조가 돼서 나온 직후에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지금 나와 있는 게 10시간, 아마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되는 고립 상태에서 특히 남성 전 씨가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살아나오신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무겁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는 대구 참사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는데 살아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고 그분들에 대해 삶의 기쁨을 또 생각해야 되지만 또 이 사건과 함께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살아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승 의원님도 삼풍백화점 붕괴 직전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방송을 어제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실종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뭐 그렇지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 그 사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구조됐던 또 생존자 김 씨 아들이 이제 있었는 것 같아요. 1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망한 채로 지금 의식이 없는 채로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또 부부가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70대 남 씨하고 60대 부인 건 씨인데 두 사람 뭐 이제 최근에까지 일을 마치고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이 침수 사고로 이 노부부가 2명 다 이렇게 변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긴 채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장례 치르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항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실 텐데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단 8분 만입니다. 자, 사고가 났던 지하 주차장이 보신 대로 8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이 저희가 입수를 했죠.
네, 어제 JTBC가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른 아침 6시 37분부터 지하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하에 주차된 차를 이동 조치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도 이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퀴가 반쯤 잠길 정도로 물이 이미 차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분이 흐른 6시 45분까지 총 14대가 빠져나왔는데 그 뒤로는 나온 차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잠깐 사이에 지상에 있던 차량이 거의 차체가 덮일 만큼 물이 차오른 겁니다. 8분 만에 이게 제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그 차가 어느 정도 잠기면 경사로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잘했건 누가 못했건 그걸 따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서 한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라는 곳이 들어가면 어항 구조가 돼서 뒤로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서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물이 들어갔을 때 배수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한 번도 비가 왔을 때 자동차 문을 열어본 적도 없고 한 30cm, 40cm 물을 이렇게 굉장히 빠른 물살을 건너가 본 적도 없는데 사실 차의 한 3분의 1 정도의 어떤 물이 차이면 차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니까 절대로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림과 동시에 저렇게 물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면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혹시나 다음에 앞으로 우리 9월 달에도 태풍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지하 주차장에 차를 꺼내러 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포항의 냉천이 분명히 그러니까 범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 주민들에게 그 차를 좀 옮기게끔 했으면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은 진짜 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상 공간은 다 보행 공간으로 뭐 녹지로 조성을 하고 주차 시설은 모두 다 지하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진짜 지하 주차장 입구에 무슨 차단 무슨 설치를 의무화하든지 그런 걸 법제화하든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 안에 무슨 대피 공간 뭐 설치를 의무화하게 하든지 뭔가 이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좀 드릴 말씀은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 사무실에서 일단 빨리 지금 비가 오니까 차를 빼십시오 이런 방송을 듣고 저분들이 내려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니다. 만약에 그 방송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왜 방송을 하지 않았냐고 또 나무랬을 것은 뭐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한창인데 자, 팀장님이 조금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장에서 그쪽에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차가 물이 들어오니까 차를 빼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관리소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미안하긴 한데 저는 도저히 얘기 못한다고 말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 관리소에서 말한 게 뭐냐면 주민의 재산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고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위반한 쪽으로 몰아가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주민들도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 난 거는 본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마 관리사무소한테 책임을 몽땅 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승 의원님 일단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관리사무소장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뭐 사실 제가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아까 동영상이 우리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바깥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그냥 제가 지금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조금 더 빨리 방송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저 물이 빨리 이렇게 8분 만에 갔는 게 또 하천이 범람했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기 경보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아까 앵커 말씀대로 도대체 비가 이렇게 오면 기억나시죠?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칸막이 딱 해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게. 그러면 분명히 이제는 지하 주차장밖에 없으면 그 주차장 안에 물이 못 들어가게 하든지 물이 들어갔을 때 배수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 배수 작업이 90%가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 주차장 공간이 얼마나 이게 넓은지 알 수 있죠. 그 펌프 정말 여러 대가 동원이 돼서 물빼기 작업을 했는데도 하루가 넘어도 이게 완료가 안 됐다는 거 보면 더군다나 이 해당 아파트 정전에 수도까지 끊겨서 모든 주민들이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쉽게 석국 총회, 흔히 돌나라라고 불리는 신흥 종교단체입니다. 이 단체에는 이단 논쟁은 물론이고 신도 수백 명을 브라질로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등 수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농장에서 어린이 5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내부 영상이 공개돼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부시역이 400개 하시고 70kg 역기계 100번이나 들려올리신답니다. 야 멋지신 대나무님. 여기서 낭군님은 바로 이 종교단체의 창시자인 박모 씨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앳된 아이가 이런 황당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김 기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교주 박모 씨는 당시 신도들에게 북한에서 쳐내려온다, 빨리 돈을 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고센 땅을 준비해 들어가자는 긴급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저마다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이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서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형성한 마을이 전국 10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의미로 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단체명을 정했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요. 나름의 정해둔 규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외에 새 천국을 건설하겠다면서 신도 1000여 명을 이주시키게 된 겁니다. 브라질의 땅을 사서 땅을 마련해서 신도 1000여 명을 아예 이주를 시켰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종교단체가 왜 다시 이렇게 입길에 오른 거죠? 자, 이 종교단체 뭐 돌나라 한농 복구 농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월 29일 날 아이 5명이 여기서 흙더미에 숨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사건이 발생했냐니까 아이들 놀다가 순식간에 묻은 흙더미 때문에 이 질식을 했다. 그래서 숨졌다라고 이 사건이 지금 끝났는데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 보면 5 용사의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봉천 예물을 올려드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천 예물. 그러면서 아이들 죽음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녹음이 하나 좀 공개가 됐는데 어린 자녀의 이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끈끈하고 잘 뭉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5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사고로. 그러면은 뭔가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아이들이 재물이 돼서 하늘의 재물이 돼서 하하. 자, 그런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낭군님은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준비한 영상 보고 가시죠. 여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보의 미소에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노래를 한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꽃보다 멋진 미소 귀에는 부는 여보 달콤한 목소리. 나는 여보 좋아하고 여보 좋아하고 여보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이 두근을 두근만일 수 없죠. 자, 지금 들으신 저 노래가 원래는 이 가수 신현이와 김루트라는 그 남녀 혼성 듀오의 오빠야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여보야라고 개사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0대 그 교주 뭐 돌나라 설립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칭해서 지금 저 학생들이 여보야라고 부르는 거로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여학생들 같아요. 근데 저 여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보 남구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정말 세뇌 교육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교주들 많이 봤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저렇게 세뇌시킨 교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70세 먹은 그 박모 씨가 여보 남군으로 지칭됐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완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가슴이 아픕니다. 저렇게까지 노래 춤을 추면서 70대 먹인 박모 씨한테 여보라고 부른다. 저 종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일 없어야 되는데 좀 가슴이 아파 보입니다. 예, 일단 그 팀장님은 세뇌다. 뭐 저도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주변에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뭐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르쳤을 테니까 저 친구들이 저럴 것 같은데, 승현님 이거 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그냥 종교를 조금 이렇게 지우면 아이들한테 이런 노래를 시키는 것도 그냥 우리 아동복지법에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노래 내용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노래 내용들을 다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서 과연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시키는 게 맞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보 좋아하고 여보 나를 좋아하고 푸시업 400개 짱 멋진 내 남구님 영원토록 이 단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방님, 여보야, 남구님 진짜 최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냥 종교 색깔을 약간 입히면 이게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어느 정도 충성도를 보이면 충분히 저 종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 종교의 자유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법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 맞추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편에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리포트를 보시고 1970년대 말에 그 미국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짐 존스의 인민사원이라는 그걸 또 많이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그 어떤 나라에 전원 신도들이 다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장을 자기들만의 이런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집단 거주를 했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죠. 자,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이 관련해서 전직 이 돌나라 이 단체의 관계자 얘기도 잠깐 듣고 가시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여보 남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죠. 설교를 완전 세뇌처럼 듣고 있다 보니까 X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돼서는 돌나라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일단 다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이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어서 돌나라 안에 체제가 어떠냐면은 자식이랑 부모 이런 것도 관계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따를 거면 자식이라도 버리고 가라 이런 식이에요. 저는 말이죠, 박 변호사님. 성인들은 그냥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책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제가 이 단체에 좀 들여다봤는데
그 농장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뭐 성인분들은 막 되게 만족, 뭐 활짝 웃고 네. 뭐 이렇게 막 그런 사진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그 자기들이 충분히 섭렵을 한 그렇죠.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종교를 본인들이 다 이해하고 선택을 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돌나라 같은 경우는 2세들, 이 믿는 2세들을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아니면 유치원 가기 전부터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 기숙사를 운영하고 또 중고등학생도 그런 것들 운영하는데 이 기숙사가 사실은 운영 체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그 예배에 계속 그 설립자 영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일 같은 거 시키고 마을 농사를 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외부의 어떤 문화하고는 절대적으로 차단을 시킨 겁니다. 외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아이들을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합니다. 아기 때부터 계속 이 설립자를 여보 난군으로 부르게 시켰고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되겠죠. 예. 다른 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됐고 그것을 믿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뜻도 모르고 노래를 부른 적도 또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한다는데 그 얘기도 전 관계자 얘기 한번 듣고 가시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앞서 방금 들으신 노래는 한 언론 매체가 아이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돌나라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매체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돌나라 관계자는 어린이가 5명 죽었다고 브라질 전역에 뉴스가 떠서 왜 우리 단체가 어린아이 잡아먹는 그런 집단이라고 누명을 써야 되냐면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승현님, 그 아이들 보통 동요 부르잖아요. 네. 그 동요 표현이 다 아주 밝고 깨끗하고 뭐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저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단체에. 근데 아이들한테는 저런 노래 부르게 하는 게 자체가 학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위의 문제로 그 종교를 믿게 되고 그 종교 이외의 다른 어떤 공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세상은 저 하나의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신도들이 이야기를 이제 탈퇴한 신도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는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해가 왔을 때 과연 저 종교를 창립한 사람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결국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로 양육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 자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분명히 학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대한민국 국적에 있는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에게 학대를 했다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 저 사정당국도 혹시 아직 저희는 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아동 학대의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돌나라 측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일단 영상하고 이 교육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뭐 구체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네. 하하,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관련해서 또 후속 보도 전해드릴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전해드리죠.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북 군산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서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금 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골든타임의 사진 촬영. 이게 무슨 얘기죠?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을 지나던 남성이 갑자기 주저앉더니 다리가 마비된 듯 쓰러졌다고 합니다. 네. 앉아있다가 지금 뒤로 넘어갑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곧이어 경찰이 오니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2명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은 남성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신분증부터 찾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사진부터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반장 제작진이 취재해본 결과 남성의 가족에 의하면 경찰은 출동한 지 10여 분이 흐른 뒤에야 응급처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MBN에서 제공한 영상인데, 자, 보신 것처럼 10분이 지난 뒤에야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경찰. 자, 일단 이 문제는 잠깐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 심정지 환자분의 가족 얘기 먼저 듣고 가시죠. 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저기 신분증이랑 이런 거 찾고 뭐 그냥 사진만 찍고 이렇게 있다가 한 10분 넘어가지고 경찰이 그때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죠. 오래 걸리고 심폐소생술도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았고요. 자, 팀장님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팀장님, 이 심폐소생술 이게 지금 좀 잘 못하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가족분께서 어떻게 하는 게 정석입니까? 잠깐 좀 시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심폐소생술 할 때는 먼저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예. 손을 깍지를 낍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에 이 흉곽을 손에 대고 한 1분에 한 100번이나 120회 정도 하기 때문에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이 빨리 그렇죠.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슴이 한 5cm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꾹 눌러서 꽉 눌러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누를 정도로.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 김서영 기자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경찰에서는 사실은 구급대원들을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강이 통해서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근데 거죠. 지금 네. 나오는 저 영상 속의 경찰분은 네. 팀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게 좀 천천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직원이 저 경찰관이 사실은 자세히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흉내만 낸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좀 강하게 눌러야 되고 속도도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속도도 느리고 또 강하지 않은 거 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긴 했지만은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못한 거죠. 한 가지만 딱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R이라는 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급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이 갈비뼈 프랙처라 그러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을 그냥 그걸 불구하고도 5cm 가까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고. 일단 살려야 되니까. 예, 살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100에서 120회인데 제가 저거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스스로 흥분하셔가지고 150회 이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에서 120회 빠르게 하되 분명히 그 순간은 조금 지켰으면 좋겠고 굳이 인공호흡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심폐소생술하기 위해서 심장 마사지만 하시면 되니까요. 좀 예. 적극적으로 많이 배우시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꼭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속에서 왼쪽이 올바른 방법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장면인데 박 변호사님. 네. 119 구급대가 오긴 왔는데 그때 저 남성분의 상태가 어땠다고 합니까? 자, 119 구급대가 왔을 때 이미 의식이 손실된 혼수 상태였고 저산소증이 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얘기가 좀 있어요. 경찰관이 만약에 왔을 때 그 직전까지는 호흡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제대로 된 어떤 응급 조치를 심폐소생술을 취했다면 골든타임을 지켰지 않을까. 그래서 혼수 상태를 안 가게 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을 가족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신분증을 찾느라고 10여 분 동안 막 주머니 뒤지고 막 이랬다는 건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사람부터 살려야지. 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분명히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조금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3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사람이 자바로우바라거나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심폐소생술로 가는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심장이 뛰고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처음에 저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고 만약에 저 상황이 심정지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신분증 찾는 거는 당연히 나중에 해야 될 일이겠죠. 먼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되는데 저 상황
상황의 요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신분증보다는 오히려 119에 더 빨리 지금 늦게 왔잖아요. 그럼 경찰은 119에 조금 더 빨리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하게 되면은 피해자 신문 확인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응급조치거든요. 피해자 구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도 이 응급조치법을 좀 강하게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출동해서 신분 확인은 나중이라도 피해자가 우선이다. 항상 명심해가지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일 년 전 탁구 동호회에서 처음으로 만났다는 안 씨 부부. 운동은 물론 좋아하는 영화와 취미까지 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금세 연인이 됐고 교제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불과 결혼 4개월 만에 이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달라도 너무 다른 식습관 때문입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안 씨와 다르게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남편은 해산물은 물론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고 심지어는 돈가스 반찬이 없으면 아예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매일 남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옥 같다는 안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미 이혼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만 그래도 질문은 해야죠. 자, 이게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것이 아니 남편이 이렇게 식사 패턴이 까다로우면 편식을 하면은 그 연애든 중매든 최소 교제 기간은 있었을 텐데 그때 몰랐던 건가요, 이거? 안 씨가 남편의 편식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요. 연애 시절 부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 회 대신 고기를 먹자는 남편의 말에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연애 시절에는 항상 외식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편식이 심한지는 몰랐던 건데요. 같이 살다 보니 매일 같은 남편의 반찬 투정에 미칠 것 같다는 안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아, 이것도 지금 뭐 채팅창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진짜 자, 일단은 천생연분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35살 동갑내기 부부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까 말했다시피 좋아하는 운동, 음악 등 여러 가지 취미가 참 잘 맞았다고 합니다. 또 양가의 경제력 사정이나 자라온 환경도 비슷했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생각한 둘은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8개월 만에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갈등도 없이 순탄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아라는 걸 언제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신혼여행하고 첫 같이 두 사람의 저녁 식사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마 저녁 식사 잘 차렸던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된장찌개에다가 생선구이. 저는 그거 좀 좋았어. 지금 입맛을 다시 예,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니까. 된장찌개에 생선구이를 해서 아내가 여보 드셔요 가져갔어요. 남편이 갑자기 인상을 딱 찌푸리면서 돈가스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하. 무슨 소리 하느냐, 반찬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돈가스를 찾고 있냐 하니까 갑자기 애기처럼 나 돈가스 없으면 밥 안 먹어! 하면서 시위를 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첫 식사이기도 하고 이런 거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돈가스를 또 튀겨서 시간 좀 걸리잖아요. 줬어요. 주니까 갑자기 그걸 먹더만 너무 맛있는 식사였어요, 여보. 고마워. 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상 돈가스 부탁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팀장님, 어떻게 보면 이 돈가스만 잘 먹이면 이건 완전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부처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저도 돈가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먹고 내일 먹으라면 못 먹습니다. 느끼해서. 근데 이 남편은 돈가스 매니아인지 몰라도 아무튼 잘 먹는데 그냥 돈가스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이게 특이하게 이분 성격이 뭐냐면 월요일 날은 치즈 돈가스, 화요일 날은 등심 돈가스, 수요일 날은 매운 돈가스.
그리고 뭐 카레 돈가스, 뭐 피자 돈가스 이거 골고루 바꿔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돈가스 매니아라 하더라도 이렇게 먹는 사람은 나는 처음 봤어요. 이게 먹힐까 싶긴 한데 이분은 좋아하시는군요. 예, 승희 의원님. 네. 이혼입니다, 이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진짜 이 사연 읽고 아까 너무너무 제가 반성하고 있었는데 아, 이건 조금 심한데요. 여보 미안해. 딱 이거 내가 딱 보는 왜 제 또? 식성, 왜? 제 식성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본인이 그러세요, 승희 의원님? 제가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고 돈가스도 그냥 시중에 나오는 소스로 안 하거든요. 박 변호사님, 오늘 승희 의원님 생일이지만 좀 싫다 좀. 사줄게 돈가스. 돈가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남편분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스가 있는데 소스가 바깥에서 오는 소스가 아니라 깨 아시죠? 깨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빻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추냉이 집에 있는 자연산 고추냉이 그리고 그 흔히 말해서 머스타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가져와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밥 투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참고 뭐 신혼 뭐 분위기 좋을 때야 이렇게 그냥 아유 그래 해주지 뭐 하면서 하지만 이 인간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딱 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아내 안 씨도 돈가스 반찬 해주는 거는 그나마 적응이 되어가고 그렇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맛있는 콩을 샀다고 콩을 보내줘서 콩밥을 했는데요. 남편은 콩 냄새가 난다고 콩밥 먹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매일 반찬 투정하는 거에 익숙했던 안 씨는 그냥 아우 또 시작이네 하면서 참고 곧바로 새 쌀밥을 해줬는데요.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남편은 새로 해준 쌀밥에서도 콩 냄새가 난다면서 밥솥에 콩 냄새가 밴 것 같다고 일주일 동안 즉석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후에도 또 호박잎을 담았던 반찬통에선 호박 냄새가 난다. 또 해가지고 서로의 반찬통을 아예 따로 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혹시 사모님이 좀 즐겨 드시지 않는 음식을 해주면 어떻게 하세요? 제 아내는 제가 맛있게 먹는 것만 주로 해주는데요. 가끔 어쩌다가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싫다는 말 안 합니다. 여보, 좀 맛이 좀 약하네? 이렇게 부드럽게. 맛국밥만 하면 큰일 납니다. 맛이 약한 애도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먹어야 돼요. 간이 배밖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약하다니요. 예. 뭐 약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냥 말도 안 해요? 전 어떠한 음식을 주든지 다 먹습니다. 거의 사육 수준으로? 다 먹는데 이제 조금 말이 적죠. 뭐가? 좀 제가 안 맞. 근데 말수가 저는 주는구나. 안 맞는 게 없어.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항상 고맙고요. 뭐 즉석이든 뭐 콩밥이든 뭐 먼밥이든 다 먹습니다. 그 팀장님 마저 하셔야지. 그 일단 뭐라고 하셨죠? 약하네? 맛이 약하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 사모님 와이프가요? 그러면은 싹 지금 쳐다보면서 긴장하셨어. 약간. 죄송합니다. 싹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부드럽게 맛이 없어 말을 절대로 못 하는 거죠. 약하다. 이러면 알아서 하니까. 야, 왜 이렇게 금실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금실은 모르겠는데 내가 양보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예. 이거를 근데 아무리 그동안 사귀는 동안에 뭐 외식만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중증이면 병 같아요. 저는 이건 좀 이건 제가 괜히 그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이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예민한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지금 뭐 즉석 그거 밥만 먹는다고 도 이상하고 아마 연애할 때는 숨겼던 것 같아요. 알거든. 맨날 돈가스 먹는 게 뭐 사람입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맞아. 돈가스에 즉석밥만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살짝씩 일부러 엉뚱한 것도 먹어주고 아내가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그런 음식도 먹어줬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육류만 먹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제가 역대급 진짜 별별 상담소 진행하는 동안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들 좀 맺히신 게 있는 건가 지금? 자, 팀장님.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이 부인 안 씨가 아까 뭐 백다희 아나운서 PT에서도 나왔지만 매일 저녁이 지옥이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
야 먹기 싫은 거 안 먹는다는 것도 내 취향이야. 그거 내 취향 존중해줘. 지금 이러면서 팍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아내가 이제 불만을 토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밥 먹을 때마다 뭐 냄새 난다 그러고 돈가스 사냥만 하니까 미칠 것 같다.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지금 말한 대로 먹기 싫은 걸 안 먹는 것도 내 취향이면서 큰소리 쳤다는 얘기예요. 큰소리 치면 안 되죠. 이거를 좀 아내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편식 좀 고쳐보자 자기야. 편식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칠 마음 없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해. 야 이거 안 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 금기인데 이 남자가 배꼽이 나왔군요. 안 됩니다. 배가 뭐라고요? 배가 배꼽이 나왔다고요? 배가 있는데 배꼽이 튀어나왔다. 아닌가요? 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간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예, 아무튼 뭐 알아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이거 지금 법적인 거는 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만 보통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과연 반찬으로만 돈가스로만 끝났겠느냐? 분명 같이 이제 TV 보다가도 어떤 부인과 이제 동갑내기 연예인이 딱 나오면 딱 보면서도 야, 너 쟤랑 동갑인데 넌 왜 이러냐? 약간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요거 안 나오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 예. 사례는 안 나오지만 안 이제 나오죠. 그런 거가 연결이 돼 있으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진짜 정말 돈가스에 생밥 좋아한다 그러면 계속 그거 미기면 돼요. 생밥에 돈가스 계속 먹어라. 생밥이요? 그 밥 뭐 그 콩밥 싫어한다니까 즉석 생밥에 예. 생밥에 돈가스 뭐 계속 미기면 돈가스 뭐 튀구면 되잖아요 사가지고. 그 좋긴 한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진행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 예민한 반응이 뭐 TV를 본다든지 아내를 간섭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찰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현님 딱 이거 하나 저희가 일단 아는 거는 이 뭐 돈가스와 관련된 거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 뭔가 이렇게 파생되는 무언가가 있었기니까 이건 지옥이다라고 한 거다. 지금 내용 보면 음식이라는 게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분명히 옛날에 생선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걸 사실 이게 옵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집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도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관철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저도 이해를 하고 오늘 이것도 정말 TMI인데 다시 한번 저희 집사람에게 나 반드시 브로콜리 먹을 테니까 이제 제가 잘못했는 거 분명히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그냥 먹어요. 브로콜리 할 말 하지 먹겠습니다. 말고. 지금 마이크 좀 꺼주세요, 좀. 승현님. 진짜 생일이니까. 오늘 생일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생일만 아니었으면.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올려주시죠. 이건 이혼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반대예요 지금 예? 상황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남편이에요. 진짜? 아내가 아니고요. 물론 안 되죠. 이혼 어. 사유가 돼야 됩니다. 뭐 합의혼을 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요구했다라는 거는 재판상 이혼을 말하는 거고 우리 민법상 6가지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세상에 제가 안 맞는데 이혼 상담을 많이 해도 돈가스 먹다가 이혼하는 건 보지도 못했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이 남편이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죽는다 죽어 진짜로. 계속 그래 묵다가는 그거를 아내가 건강을 해친다?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렇죠. 돈가스 먹는 거 뭐 티 굽는 거 어렵습니까? 맞아요. 금방금방 먹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아내가 설득을 해야 되지. 근데 이거 가지고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5대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합니까? 건방지게. 박 변호사님. 자, 일단 팀장님. 네. 오늘 좀 약한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이 부부가 다시 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조언 한번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부가 돈가스 식당을 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습니다. 저녁 먹을 때 택배를 시켜서 남편분한테는 돈가스만 배달시키고 아내분은 자기가 만들어서 드세요. 어차피 식당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돈가스 식당을. 그러면 그수가 제일 할지는 현명하다. 모르죠, 뭐. 예. 그럼 더 좋고요. 예.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김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남편이 이혼을 먼저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아무래도 바람이 피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또 이혼하려고 그냥 수작을 부리는 거래요.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남편 사람들은 몸 관리하고 돈가스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돈가스 사장이랑 결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말씀이죠? 김 네, 기자 그러니까 본인의 그럼요. 생각은 아니고? 네, 댓글 열심히 약간 봤습니다. 감정도 섞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도로 가보시죠. 네, 인도의 톨게이트에서 트랙터 한 대가 바리게이트를 부수면서 그대로 질주해버립니다. 통행료도 내지 않고 돌진하는 트랙터의 요금소 직원은 손에 든 통을 내던져 보기도 하고요. 긴 막대기로 멈춰 세워보려고도 하지만 소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톨게이트를 뚫고 지나가버린 차량만 무려 13대. 왜? 이 트랙터들이 장벽까지 부수면서 질주한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 하이패스예요? 아니요. 알고 보니까 이 트랙터는 모래를 가득 싣고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인도에서는 모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서 건축회사나 민간인들에게 판매하는 샌드 마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트랙터 운전자들이 샌드 마피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고요. 현재 일부 운전자들을 체포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텅 빈 가정집 내부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문을 확인하고는 잠시 다시 사라지더니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면서 검은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상한 남성의 정체, 바로 집에 침입한 강도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 빨리 훔쳐가지고 가야지. 아니 그러면 안 아마 되지만. 빈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텐데요. 하필이면 우측에서 보이는 침실에서 주인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잠을 깬 주인. 잠시 후 강도와 눈이 딱 마주쳐 버리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강도가 마치 동네 주민 마냥 아주 태연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갔다는 걸어가고 점입니다. 있어. 네, 강도를 문 앞에서 맞닥뜨린 주인이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범행 8시간 만에 인근에서 공범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두 용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걸어가고 있어.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BAO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